네, 청와대가 지난달 탄저균 백신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2달 전쯤에 야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탄저균 탑재 미사일 실험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탄저균 백신 350인분을 구입해 국군병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2,500만 원어치입니다. 지난 7월 식약처에 수입 승인을 요청해 지난달 도입했다는 겁니다. 앞서 야당은 국내에 없는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만 특례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2년 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때 탄저균 테러 대비의 필요성을 느껴 최근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도입이 추진돼 왔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 공문에는 탄저 테러 시 VIP, 즉 대통령과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안 돼 아무에게도 예방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도 미군 부대 사건에 대한 대비였던 것 같으면 2016년도에 정부와 청와대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그 정부가 대처를 한다는 게 저희들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국민들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저는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1,000명분의 백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거는요,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경우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걱정스러운 것, 북한이 이 탄저균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했다며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저균이 죽지 않도록 하는 실험도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저균이 호흡기 등을 통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쇼크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생화학 무기로 쓰이면 100kg만 살포해도 최대 300만 명이 숨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해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과학 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형 병원체 13종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신의주와 청진, 아오지 등 19곳의 생화학 무기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왔고, 탄저균을 포함한 13종의 원균과 5,000톤에 이르는 화학무기 물질을 보유한. 이와 관련 주한미군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차례 탄저균을 반입해 기지 내에서 실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잘못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더 대담하고 통큰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도발 중단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대담하고 통큰 작전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이 작전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을 예고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려면 ICBM 실사격을 해야 하고, 이 밖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밝힌 괌 포위 사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자유시장 경제 풍조와 남한식 말투나 옷차림, 화장 등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들과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 진지를 허무는 매우 위험한 작용을 한다고 하시면서, 남한 드라마 유입과 대북 방송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의 통큰 작전 발언이 향후 도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옵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 82 공수사단을 찾아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강한 군대가 준비돼 있어야 외교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입니다. That would realistically reduce that threat as low as possible. And yes, we do have those options. 전날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북한 사상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며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t went higher, frankly, than any previous shot they've taken. It's a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on their part to continue building ballistic missiles. 주한미군 가족 철수에 대해선 아직은 아니지만 비상 대응 준비는 돼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0월 민간인 철수 훈련인 일명 네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김정은이 평창에 온 선수들을 해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